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떤 임의의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스핀을 측정할 때 그 스핀의 값을 측정하는 그런 연산자 오퍼레이터를 한번 스핀 업과 다운의 기저로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그 2x2 행렬이 나올 텐데요. 이 행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런 그 임의의 방향으로 우리가 스핀을 측정할 때 그 오퍼레이터에 대한 어떤 고유 벡터가 있을 겁니다. 즉, 그 고유 벡터가 어떻게 그 생겼는지 그걸 한번 또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떤 임의 방향의 어떤 스핀의 상태를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이제 블록 스피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블로크라는 그 스위스의 물리학자가 그 표현한 하나의 방법인데요. 이런 그 블록 스피어를 가지고 임의 어떤 방향의 그 스핀의 상태를 어, 즉 3차원적인 스핀의 상태를 표현하는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다소 좀 수학적인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들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그 큐빗을 기술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런 전자가 이렇게 그 자전하는 것 같은 이런 어떤 고유의 어떤 성질을 우리가 그 스핀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그 스핀은 재밌는 게 항상 그 두 가지 값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즉 스핀이 플러스 2분의 h바를 주는 거, 즉 우리가 스핀을 z축으로 측정했을 때 이게 이제 플러스 2분의 h바를 주는 값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h바를 주는 값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플러스는 이렇게 그 만약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의미한다고 하면은, 마이너스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SG의 어떤 그 스핀을 이제 플러스 값을 주는 거 우리가 스핀업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 측정한 값이 2분의 h바가 되고 자기 자신인 이런 어떤 상태가 있고, 그다음에 반대로 이렇게 도는 게 이제 마이너스인 상태죠. SG의 스핀을 다운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h바를 주고 스핀 다운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s제곱을 하면은 s제곱은 요거의 크기니까 즉 s 플러스 1에 h바 제곱을 준다고 했죠. 그리고 역시 자기 자신이 오고, 그래서 s가 여기서는 이제 2분의 1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보면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이 돼서 4분의 3 h바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스핀의 크기는 4분의 3, 즉 크기가 이제 요거의 제곱이니까 실제로는 이제 s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4분의 3이 되는 그런 셈이고요. 그래서 요게 하나의 그 스핀의 그 크기를 의미하고, 그래서 스핀은 항상 그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런 스핀의 어, 전자가 만약에 이렇게 자전한다고 생각하면은 실제로 이제 스핀의 방향은 x, y, z로 표현하면 어떤 3차원적인 하나의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 중에 이제 크기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예를 들어 x, y, z로 어떤 3차원적인 공간의 어떤 성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크기가 지금 정해져 있죠. 그래서 만약 이걸 우리가 극좌표로 바꾼다고 할 때 r 세타 파이로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크기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r이 고정되어 있는 값이죠. 즉 r의 크기가 s가 되는 거죠. 즉 r의 크기가 그 s가 되는, 엄밀히 s는 아니지만 아무튼 계략적인 크기가 s가 되는 셈이라서 즉 우리가 그 3차원 공간에 하나의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즉 2차원 변수, 즉 세타와 파이로 이 스핀을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그 임의의 어떤 n 방향의 이런 그 스핀 값을 측정하고 싶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즉 우리가 뭐 sx는 x 방향의 스핀을 측정하는 값이고, sy는 y 방향, sg는 z축 방향의 이 스핀 값을 측정하는 오퍼레이터죠. 그럼 이제 n 방향, 임의의 어떤 n 방향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방향의 어떤 스핀 값을 우리가 측정하고 싶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때 그 오퍼레이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측정 오퍼레이터를 얘기하는 거고, n은 이제 이런 그 nx, ny, nz 이렇게 직교좌표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요걸 이제 극좌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 세타와 파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가 그 단위 길이 1이기 때문에 이걸 극좌표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그럼 우리가 이 극좌표를 많이 했었죠. 그럼 이게 요 길이가 이제 세타면은 요 길이는 이제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리고 요 높이는 이제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래서 n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1 곱하기 사인 세타에 그다음에 요 각이 파이기 때문에 x축 값은 요거에 이제 요 길이에 그 코사인 파이가 되겠죠. 즉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한 게 이제 nx가 되고, 그다음에 ny는 이제 사인 세타 사인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nz는 이제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세타 파이로 이제 n을 방향을 표현한 거죠. 왜냐하면 그 크기 r이 이제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요 방향의 어떤 그 스핀 특정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구하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그 sx라는 건 사실 뭘 의미하나요? 어떤 스핀 오퍼레이터를 특정 오퍼레이터를 어떤 x축 값에서 x축 단위 벡터로 우리가 내적을 한 방향 플러스 sy y 방향 그다음 sg 그다음에 z 방향 요런 그 세 방향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 일종의 그 2x2 매트릭스인데 요 일종의 그 텐서가 됩니다. 요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행렬이기 때문에 행렬하고 벡터가 같이 들어있는 거죠. 일종의 하나의 텐서가 되는데 아무튼 s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래서 sx라는 건 요거하고 x를 내적한 게 되죠. 그럼 sn이라는 건 뭐가 될 거냐면은 얘는 이제 이 s 벡터하고 n 벡터 요 벡터를 서로 이제 내적한 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이런 노테이션을 쓰면 어떻게 되나? 이거는 노테이션을 쓰면은 즉 s 벡터를 우리가 2분의 h 바를 앞으로 그냥 묶어내고 이걸 이제 시그마 x, 시그마 y, 시그마 z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걸 다 있으면 2분의 h 바를 묶어내고 즉 시그마 x, x 플러스 이제 시그마 y, y 플러스 시그마 z, 뭐 z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묶어내고 계산해 보면은 즉 그 nx 요 sx는 이제 시그마 x 하고 요 값 즉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더하기 이제 시그마 y의 사인 세타 사인 파이 플러스 시그마 z의 이제 코사인 세타 요걸 이제 한 값이 될 겁니다. 요걸 한 값이 이제 뭐가 되냐면은 시그마 x는 요거는 0, 1, 1, 0 이런 2x2 매트릭스고 시그마 y는 0, 마이너스 i, i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그마 z가 1, 0, 0,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걸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면은 2분의 h바에 요 시그마 x 즉는 그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i가 있죠. i가 있기 때문에 빼기 i 사인 세타 사인 파이 요게 되고 요 앞에 항은 코사인 세타가 되죠. 이 시그마 z 코사인 세타 요 1이 있는 항은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역시 여기 1이 있는 것도 마이너스 1이 있는 것도 시그마 g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 다음 요 항이 뭐가 되냐면은 요건 이제 즉 시그마 x 플러스 i 시그마 y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플러스 i 사인 세타 사인 파이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조금 간단하게 쓰면 어떻게 쓰냐면 2분의 h바에 코사인 세타 요거는 그 사인 세타를 묶어내면은
사인 세타 묶어내면은 코사인 파이 빼기 2의 i 사인 파이죠. 이거는 이제 2의 마이너스 i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인 세타의 2의 i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항은 이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 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구한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그 SN을 나타내는 오퍼레이터가 되고, 그럼 이제 요게 이제 허미시안 오퍼레이터가 맞는지, 측정 오퍼레이터는 이제 허미시안 오퍼레이터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요게 이제 허미시안은 이제 SN에 그 대가한 게 자기 자신이 돼야 되죠. 그래서 대가를 하면은 요 위치를 바꿔서 대각 확률은 가만히 있고, 이걸 위치를 바꾸면 사인 세타 2의 마이너스 i 파이, 여기는 사인 세타 2의 i 파이, 대각 확률은 가만히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쳐줘야 되니까 다시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다시 플러스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이게 허미션 오퍼레이터를 만족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SN 임의 방향의 스핀의 측정 오퍼레이터를 구한 셈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임의 방향에 즉 n 방향의 어떤 그 측정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즉 우리가 이런 그 전자의 스핀을 측정할 때 즉 n 방향으로 이 그 스핀을 측정하면은 요 오퍼레이터의 어떤 그 고유치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우리가 그 계산을 안 해도 알 수가 있죠. 즉 SN 방향의 고유치가 2분의 h바 또는 마이너스 2분의 h바일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스핀은 두 가지 상태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즉 n 방향으로 우리가 측정했을 때 요쪽으로 도는 이제 스핀 성분이 있을 거고, 2분의 h바가 주고 반대 방향으로 도는 마이너스 2분의 h바인 그런 상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플러스 값을 주는 걸 우리가 n 플러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면요, 그러면 이제 n 방향에 이제 플러스 값을 주기 때문에 얘는 이제 2분의 h바의 n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SN 오퍼레이터의 n 마이너스를 값을 측정을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h바를 주겠죠. 이렇게 이제 n 플러스 n 마이너스 스테이트를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런 그 n 플러스 스테이트 혹은 n 마이너스 반대쪽 n 마이너스 스테이트가 요 오퍼레이터, 즉 SN 측정 오퍼레이터의 하나의 그 고유 벡터가 되는 거죠. 아이겐 벡터가 됩니다. 고유 벡터 또는 고유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유 벡터를 우리가 SG 오퍼레이터, 즉 원제로 스핀이 원이고 스핀 업이고 그 다음에 스핀이 다운인 이건 SG 오퍼레이터의 어떤 그 고유 벡터들이죠. 이걸로 한번 표현을 한다는 거죠. 이 행렬 자체도 스핀 업과 스핀 다운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이게 원제로고 이게 제로원이니까 마찬가지로 요 n 플러스 벡터와 n 마이너스 벡터도 스핀 업과 스핀 다운으로 우리가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하려면 일단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 고유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즉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어떤 SN이라는 오퍼레이터의 그 파동 함수를 했을 때 어떤 고유치가 나오고, 즉 람다가 나오고 그 자기 자신 나오는 이런 걸 우리가 고유치 문제라고 했었죠. 근데 지금 SN 오퍼레이터에 이제 2분의 h바가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이걸 아예 그냥 2분의 h바 곱하기 시그마 n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이제 시그마 n이라는 새로운 매트릭스를 우리가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계산을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SN이라고 하지 말고 시그마 n 매트릭스의 고유치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유치는 2분의 h바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이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람다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올 건지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접근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면요, 지난 시간과 똑같이 이제 그 시그마 n을 이제 그대로 써주고요,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아예 그냥 여기 쓰겠습니다. 이게 시그마 n이니까 다 지워버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파이를 우리가 그냥 알파 베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그러면 여기 이제 알파 베타를 하는 거죠. 시그마 n 매트릭스고 요게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요게 람다 곱하기 파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람다 곱하기 파이 어떤 그 임의의 어떤 그 요거에 하는 그 고유 벡터가 되는 거죠. 지금 알파 베타 값을 찾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럼 요걸 이제 풀어야 되는데 그럼 요걸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은 코사인 세타 빼기 람다가 되고 여기 이제 알파 베타가 있고요. 알파 베타를 묶어내고 이게 0,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사인 세타 2에 마이너스 i 파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 2의 i 파이에다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람다가 되죠. 여기 넘어가면 이제 마이너스 람다가 되고 이제 베타 이렇게 곱해지고 이제 이렇게 곱해질 겁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 이제 고유치 문제인데 요게 알파 베타가 0이 아닌 그 어떤 해를 가지려면은 우리 요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요 행렬의 이제 디터미넌트가 즉 행렬식 값이 0이다. 그런 식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요거 행렬식 값을 계산하면은 이걸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AD 제곱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이죠. 그래서 요걸 하면 이제 코사인 세타 빼기 람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빼기 람다니까 요걸 곱해주면은 즉그 람다 빼기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람다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마이너스를 묶어내서 이렇게 부호를 바꿔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빼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사인 세타의 제곱이죠. 사인 세타 제곱 2의 마이너스 알파 2의 알파는 이제 곱해주면 1이 되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그런 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즉 람다 제곱 빼기 이제 코사인 세타 제곱 코사인 세타 제곱 플러스 이제 사인 세타 제곱이 0이다. 요 조건이 나오죠. 그래서 요게 이제 1이 돼 버리죠. 그래서 람다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우리가 원래 예상했던 그 값이 나오고요. 그래서 람다가 1일 때는 이제 뭐가 되냐 하면은 요게 조금 이제 어려운데 계산하기 조금 어려운데 여기 이제 람다에 이제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1을 집어넣겠습니다. 네, 그럼 람다가 1일 때 우리가 요 그 식을 이제 계산해서 푸는 거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이제 알파 베타가 얼마인지 이제 보여야 되는데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이런 값들은 그 알파 베타가 사실 뭐 굉장히 많은 그 값들이 될 수가 있는데 편의상 알파를 1로 이렇게 놓으면요. 1로 놓으면은 이제 베타를 한번 구해 보면요. 그럼 알파를 1로 놓으면은 여기 1 베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이제 1이 돼 버리니까 코사인 세타 빼기 1 플러스 이제 베타 사인 세타의 2에 마이너스 i 파이 요게 이제 0이 된다. 0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식을 해도 뭐 마찬가지니까 사실 염두를 해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만족합니다. 그래서 베타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즉 베타가 여기 넘어가면 이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고 여기서 이제 사인 세타의 2의 마이너스 i 파이 이렇게 나눠줘야 되죠. 이렇게 넘겨서 이렇게 나눠주고 그럼 이제 요걸 계산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삼각함수의 식에서 2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는 이건 이제 그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뭐가 되나요? 사인 백악공식을 쓰면 이건 2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한번 그 고등학교 책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요걸 이용하면은 요걸 다시 쓰면은 즉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 나누기 2가 되죠. 넘어가면 2 사인 세타 2 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세타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인 여기 하나 없어지고 2도 없어지고 그래서 즉 탄젠트 2분의 세타가 되죠. 즉 코사인 2분의 세타분의
사인 2분의 세타. 네, 제가 이제 처음 구한 건 이제 알파 베타가 1하고 탄젠트 2분의 세타에 2 알파 이렇게 썼는데, 우리가 어차피 여기 어떤 임의의 숫자를 곱해서 그걸 바꿔도 나중에 그걸 노멀라이즈를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즉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1이라는 이런 조건만 만족하면은 여기 어떤 수를 곱해도 사실 상관없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코사인 2분의 세타를 아래 위로 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되고, 여기는 사인 2분의 세타에 2의 i파이, 이렇게 이제 된 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람다가 1일 경우, 즉 SN 오퍼레이터가 값이 2분의 h파일 때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아이겐 벡터를 얻었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그런 이제 벡터를 의미하고요. 그러면은 요거에 또 이제 람다가 마이너스 1인 경우도 있겠죠. 그 경우에 어떻게 되든지 한번 보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하진 않겠는데, 람다가 마이너스 1일 될 때, 그때 이제 고유 벡터를 구하는 방법을 보면은 요게 이제 플러스 1이 되겠죠. 플러스 1이 이렇게 플러스 1이 되는 요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1베타로 놓고 이렇게 풀어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알파 베타가 뭐가 나오냐면은 동일하게 코사인 세타, 코사인 2분의 세타는 맞고요. 그래서 그 위치가 바뀝니다. 즉 이제 그 사인 2분의 세타, 그게 이제 사인 2분의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2분의 세타가 이제 분모로 밑으로 오고, 그 다음에 역시 여기 부호가 좀 마이너스가 되고 2의 i파이, 이런 이제 관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놔둬도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나중에 요 행렬을 유니타리 행렬로 이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요거를 그거를 일단 마이너스를 쳐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양변을 어떤 페이스 텀을 이제 2의 마이너스 i 파이를 이제 아래 위로 이제 곱해줬다고 생각을 하면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2의 마이너스 i 파이가 되고, 여기는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겐 벡터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구해도 되고, 여기에 어떤 페이스 텀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요 식을 앞으로 이제 쓸 건데요. 이렇게 쓰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어떤 기저 변환 행렬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즉 SG 오퍼레이터를 어떤 이런 기저 변환 행렬로, 즉 U 인버스 SG U 한 게 바로 이 SN 오퍼레이터가 되는 이런 그 유니타리 그 변환 행렬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유니타리 변환 행렬의 인버스가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요거를 이제 이 고유 벡터를 이제 열 벡터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플러스, 여기 아까 플러스였죠. 여기 n 플러스였고, 여기 이제 n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n 마이너스가 되고, 그래서 이제 n 플러스를 우리가 열 벡터로 이렇게 쓴 거, n 마이너스를 이제 열 벡터로 이렇게 쓴 거, 요게 그런 행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요걸 이제 그대로 써주면은 즉 U 인버스가 어떻게 되냐면은, 유니타리 행렬 어떻게 얻어지냐면은 요거죠. 이제 코사인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세타에 2의 i파이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제 사인 2분의 세타 2의 마이너스 i파이,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2분의 세타,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유니타리 행렬이 된다는 건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고, 유니타리 행렬의 정의가 U하고 U 대가한 게 U 인버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U하고 U 인버스가 어떤 그 항등 행렬 되는데, 이게 바로 U 대가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그 기저 변환 행렬 U를 한번 구해 보면은, U는 U 인버스의 대가를 한 연산이 되죠. U 인버스에 이제 대가를 한 연산이 되니까 요거에 이제 대가,
수반 행렬을 구하면 되죠. 대가를 구하면은 즉 어떤 AIJ의 그 대가를 해주면은 뭘 의미하냐면은 어떤 AIJAJI가 되고 요거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쳐주는 이런 연산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코사인 2분의 세타는 가만히 있고요. 코사인 2분의 세타는 제자리에 있고 요 두 개, 1 by 2, 2 by 1이니까 요 두 개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두 개 위치가 바뀌면은 이제 마이너스 사인 2분의 세타에 2의 마이너스 i 파이가 되고 사인 2분의 세타에 2의 i 파이가 되는 여기에다가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쳐줘야 되니까 다시 요게 부호가 바뀌죠. 그죠? 다시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 다시 이게 돼서 결과적으로 부호만 이제 마이너스가 내려오는 셈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우리가 그 U를 구하고 좀 U 인버스를 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U 인버스 SGU 하면은 이제 요 행렬이 나와야 됩니다. 아까 그 SN 행렬 요거였죠. 요게 이제 나와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조금 어려우시죠? 이제 다 됐는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 그 블록스피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블록스피어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임의의 어떤 n 방향에 이렇게 돌고 있는 그 n 방향으로 우리가 어떤 그 스핀의 값을 측정하기 위한 오퍼레이터가 이제 SN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의 고유 벡터가, 고유 벡터가 이제 요런 n 플러스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고 n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게 되죠. 이렇게 이제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n 플러스가 이쪽 방향의 어떤 일종의 측정했을 때 스핀이 이제 업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임의 방향으로 그 스핀이 이렇게 업인 상태, 그걸 이제 의미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3차원 구에서 임의 방향의 어떤 그 스핀을 나타내는 그 상태를 이런 n 플러스로 이제 기술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즉 임의 어떤 x, y, z를 우리가 r 세타 파이로 극좌표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 r 값이 크기가 이미 이제 2분의 h 바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타와 파이 두 가지 변수 각의 값으로 그걸 이제 스핀의 상태를 표현한다고 했죠. 그 상태가 바로 요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세타와 이제 파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우리가 이런 그 3차원9에서 하나의 우리가 세타와 파이로 표현되는 이런 하나의 그 값을 이런 그 2차원 행렬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구를 그 블록 스피어라고 얘기를 하고, 즉 Z축의 세타, X축에서 돌아간 걸 파이로 하면은 요 상태, 즉 n 플러스가 2분의 h바가 되는 스핀 값을 2분의 h바로 준 상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마이너스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 블록스피어에서 임의 그 점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그 스핀 상태가 이렇게 대응되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임의 스핀 상태, 큐빗 상태는 이제 알파 베타로 이제 행렬을 표현할 수 있는데, 요건 이제 알파 제곱 플러스 이제 베타 제곱이 1을 만족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관계로부터 우리가 그 알파 베타를 이런 형태로도 이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요게 이제 블록스피어에서 하나의 그 점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공유에 있는 한 점을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럼 구체적으로 만약 그 세타가 0이고 만약 뭐 파이가 0인 이 점은 어떤 게 되나요? 즉 Z축이죠. 즉 Z축 위에 요 점의 값은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은 여기 00을 집어넣으면 요 값이 파이가 뭐가 되나요? 요게 이제 00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1,1이 되죠. 즉 코사인 제로, 사인 제로는 0이고, 그래서 1제로가 됩니다. 1제로라는 건 이제 스핀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스핀업을 의미하는, 즉 요거는 이제 스핀업 상태를 얘기를 하고, 마찬가지로 요 같음,
Z축에서 이제 마이너스 그 Z축과 이 공이 만나는 이 밑지점 뭘 의미하냐면은 이 경우는 이제 세타가 파이가 되고 파이는 0이 되는 거죠. 세타가 이제 파이가 되는 경우니까 코사인 파이 집어넣으면은 2분의 파이가 돼서 이때는 요 값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이제 0이 되고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 되어 버리죠. 그래서 0,1 0,1은 스핀 다운을 의미합니다. 스핀 다운 스핀 다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스핀 업, 스핀 다운을 의미하고, 그럼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럼 요건 뭘 의미할까요? x축과 요 공이 x축과 맞는 점, 요 점 좌표는 이건 뭐가 될까요? 얘는 이제 sx 오퍼레이터를 측정했을 때 그 스핀 업이 나오는, 즉 그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x의 고유 벡터 중에 스핀 값을 1로 주는 그런 매트릭스가 어떤 행렬이 있었죠? 루트 2분의 1의 원원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은 요걸 우리가 줄여서 뭐 스핀 x 플러스 이렇게 쓰고, 그럼 마찬가지로 뒤에서 만나는 요 지점은 이제 그 x가 스핀 마이너스 2분의 h바를 주는 그 행렬 그 벡터 값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sy를 생각해 보면은 sy가 y축과 만나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서 한 y 값을 구해보죠. 그럼 y 값을 구하려면은 즉 세타가 2분의 파이고 파이가 이제 얘도 이제 2분의 파이가 되죠.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은 그럼 요 n 플러스 값에서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코사인 이제 4분의 파이가 되니까 코사인 4분의 파이는 루트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사인 4분의 파이 역시 루트 2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2의 i 파이인데 2의 i 파이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i 사인 2분의 파이를 의미하니까 요 값은 이제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고 요건 1이죠. 그래서 i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돼가지고 즉 루트 2분의 1 i 요걸 의미하는 거죠. 요게 이제 y의 플러스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만나는 점은 이제 y의 스핀 다운 요걸 이제 의미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기하학적인 의미를 블록 스피어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2분의 세타가 여러분들 중요한 게 왜 이게 세타가 아니라 2분의 세타인지 그 의미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2분의 세타라는 게 스핀업과 요 n 방향에 요 각은 세타지만 요 그 둘 사이 어떤 스핀 공간에서의 그 각은 이게 이제 2분의 세타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2분의 세타인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강의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가 그 어떤 임의 방향으로 스핀을 측정할 때 그런 측정 연산자가 행렬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직접 한번 구해봤고, 그게 이제 고유치, 고유 벡터를 한번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 벡터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블록 스피어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3차원 9, 즉 반지름이 1인 3차원 9에서 우리가 한 점으로 우리가 이런 그 큐빗 혹은 스핀을 기하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블록 스피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고 있어야지 향후 어떤 우리가 이런 그 스핀의 운동을 이해를 할 때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의 그 화두를 던져 드리는 거고, 그 어떤 그 구체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직접 한번 또 종이에 써보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제 어려운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더 궁금한 점이나 혹은 원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제가 반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또 새로운 한 주 즐겁게 시작하시고 또 좋은 결실 맺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